남성 머리를 커트하실 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머리가 다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남자 머리는 하시다 보면 높이랑 각도만 조금씩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좀 전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나 다 동일한 곡선이 있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관자놀이 구간 있죠. 뭐 저로 따지게 되면 이쪽이 되겠죠. 요지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뭐 얼굴이 작은 분, 큰 분, 인물이 좋은 분, 인물이 뭐 좋지 않은 분 할 거 없이 다 누구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위치에서 이렇게 파팅을 하나 줄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가발을 가지게 되면 여기 있죠. 관자놀이 구간 튀어나온 구간.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 줄을 이렇게 줄을 그어보게 되면 하나의 파팅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관자놀이 구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보고 언더라인, 언더존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위치인데요. 혹시 저희 중에서 지금 용어가 조금 낯서신 분들은 굳이 용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관자놀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쭉 긋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파팅이 한 칸이 나오시는데 이 구간을 보고 언더라인, 언더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머리 자르러 왔는데 내가 머리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중요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 전달드린 이론은 우리가 머리를 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꼭 커트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언더존이라고 하는데 이 언더라인, 언더존이 우리가 사람 머리를 자를 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떠한 커트를 하더라도 길이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포함해서 남자분들이 총 5분이 계세요. 그렇죠? 자, 이 5명의 남자들 머리가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어떠한 머리를 커트를 하더라도 그 머리에서 기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고 머리를 자르더라도 긴 상고를 자를 수도 있고 짧은 상고를 자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댄디란 머리를 자르더라도 긴 댄디를 자를 수도 있고 긴 댄디를 자를 수도 있고, 즉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머리라도 다 이 언더라인에서는 모든 머리가 다 길이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한번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아마 내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 뭐 가족분들 머리를 생각해 보셨을 때 남자 머리에서 아래 머리보다 위에가 길어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투블럭. 투블럭이라고 하는 머리는 저희가 수업 때 전달드리겠지만 남성 돼지 머리가 아니세요. 그 친구는 그렇죠? 여성에서 디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가짜 차이를 주기 위해서 커트하는 방식에서는 하나 다운오고, 그러한 돌연변이인 친구를 제외하고 우리가 길 다니는 사람들, 여기 계신 팬들 머리를 보게 되면요, 아래가 아무리 길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렸어. 아래 머리가 길을 가렸어요. 그래도 위에 있는 머리가 얘 아래보다는 짧다라는 거예요. 항상 떨어지는 구조가. 위에 머리가 아래를 이렇게 덮는 구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래에서 이미 기장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자를 머리를 길을 반을 덮어야지, 길을 완전히 가려야지, 길을 보이게끔 잘라야지 이미 길이를 정했기 때문에 그 위에 머리는 얘보다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자를 때 항상 기장을 정해주는 구간이 이 아래에서 답이 정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머리를 자를 때는 내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어떤 공식으로 커트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마가 우뚝 들어간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겠죠. 가발로는 준비됩니다. 기사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하진 않았는데 여기에 두 번째 칸이 하나 나뉠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저로 따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겠죠. 이마가 우뚝 들어간 지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사실 그 위치에서 처음에 언더라인 나왔던 것처럼 지금처럼 쭉 파팅을 타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보통 미들존, 미들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언더라인에서는 남성 커트를 할 때 길이를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미들존 역시 뭔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자, 이 미들존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볼륨을 만들어주고 볼륨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즉시 동일하게 내가 어떠한 머리를 자르더라도, 댄디를 자르더라도, 뭐 A 스타일, 뭐 B 스타일 커트를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 상태를 보고 내가 여기서 볼륨이 필요한 사람이고 볼륨이 없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륨을 조절해 주는 거를 내가 뭐 아래에 잡는다거나
잡는다거나 이렇게 뭐 자기 취향대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다 이 미들존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전체적인 부산에서 조형물과 이렇게 볼륨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볼륨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들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성 커트에서 볼륨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볼륨을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칸을 나눴을 때 그러면 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위에 가장 윗머리 있죠. 한 칸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지점을 보고 우리가 오보존, 오보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 윗머리 오보존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마가 우뚝 들어간 지점부터 가장 위에 있는 머리, 좀 위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리 있는 구간을. 자, 이 오보존이라고 하는 역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요. 요즘 이제 뭐 남자분들이 커트를 보게 되면 사실 뭐 미용사인 분들도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머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머리인지 아마 거의 다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창고 머리, 어떤 머리인지 알겠어. 스포츠 머리.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그쵸, 드랍, 그쵸, 크롭, 뭐 올드스쿨, 그쵸, 뭐 뉴스쿨,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스루, 그쵸, 뭐 프레셔, 가일. 갑자기 이야기 나오면 팬들이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일이냐, 그쵸? 이게 뭐 어디 가자 이름인지, 뭐 빵집 이름인지. 이처럼 우리가 남성들 커트가 이처럼 이름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벌써 지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처럼 복잡한 이름들이요 결국에는 똑같은 패턴의 커트에서 오보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뭐 가일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롭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리젠트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스타일이 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오보전이라고 하는 이 구역에서 하는 역할은 남성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제가 참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머리가 정확하게 알면 커트하기가 쉽다는 이유는요. 나머지 이 오보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는 팬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커트하는 방식이.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 기장도 차이가 많고 그렇죠.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파마도 하고 모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사실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로 독특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뭐 아무리 길어봤자 다 뭐 조금도 기장일 것이고 아니면 짧게 자르신 분은 다 클리퍼로 자르고 위에서 뭐 제품을 바른다거나 뭐 가르마를 탄다거나 뭐 넘긴다거나 내린다거나 또 그 정도의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 부분 우리가 미들존까지는 사실 변화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높이 선정과 시술 각도 선정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디자인을 줄 수 있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디자인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머리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슨 디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커트 용어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다 위에서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언더라인과 미들라인, 오보존 세 가지 구역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 오보존에서도 앞머리만 살짝만 또 별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오보존 중에서도 앞머리 위치. 자, 이 앞머리 위치가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앞머리는 남성에서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보존은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거고 최종적으로 앞머리에서 우리가 남성에서 스타일을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시스루 스타일, 그렇죠? 뭐 에지 스타일, 또 내지는 뭐 가일 스타일.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앞머리에서 내가 뭐 이렇게 가르마를 탄다든지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넘긴다든지 아니면 앞머리의 모양이 좀 가볍게 해서 좀 부피감이 줄여준다든지 이처럼 앞머리에서 뭔가를 하는 이 행동을 보고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들이 다 앞에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실 때 우선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게 남성에서는 언더라인, 미들라인, 오보존을 나눌 줄 아셔야 되고 언더라인은 내가 무슨 머리를 자르더라도 다 기장을 정해준 역할을 한다. 머릿속부터 길이 선정, 그렇죠? 내가 그러면 언더라인을 자를 때는 길이를 내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들라인 같은 경우는 길이 선정을 했으면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머리를 볼륨을 만들어줄지 볼륨을 줄일지 정해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오보존에서는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 사람이 평소에 제품 같은 걸 가려두고 드라이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스타일을 만들어준다. 이 전체가 남성의 커트 그냥 둘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세요. 우리는 이 패턴대로 계속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제가 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자르는 방식과
뒤에 백에서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다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사실 뭐 장단점은 있겠죠. 커트하는 데마다. 안 그렇고서는 다 하나로 통일을 할 텐데 왜 이거를 똑같은 머리를 자르는데 다 나눠서 작업을 하느냐. 자, 우선은 1번은요. 위에서부터 하는 방식. 이렇게 탑에서부터 머리를 자르는 방식. 당연히 이렇게 잘라나가는 방식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조금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오버전에서부터 탑에서부터 커트해 나가는 방식은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커트하기가 쉽습니다. 네, 처음에 내가 위에서 원하는 기장을 하나 잘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 계속 쫓아가면 돼요. 그렇죠? 가이드 한번 잘랐으면 계속 그 가이드를 잡고 이렇게 그냥 연결시키듯이 계속 진행을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쭉 전체를. 그러다 보니까 커트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될 윗머리에서부터 내가 처음에 임의로 필요한 기장을 다 자르고 이 기장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른 머리는 사실 다 똑같아져.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트를 쭉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나 차렸어요. 내 가게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창문 밖에 있으면 손님들이 지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머리만 보게 되면요. 저 우리 집 손님인데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샵이 있는데 바빠요. 그렇죠? 손님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를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왜? 내가 위에서 디자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똑같이 디자인을 맞춰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즉 디자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고머리를 자르더라도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얼굴 형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제품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머리를 넘기는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똑같은 상고머리라고 해도 이 사람 다 맞춤으로 우리가 커트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무시가 되고 그냥 내가 자르는 방식을 이 사람 얼굴 상관없이 머리 상관없이 계속 그 방식대로만 자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른데 머리가 달라요.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뒤에서부터 커트하는 방식. 우리가 후두부에서부터 커트를 하는 방식에는요.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1번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요. 우선은 고객의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커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초보자의 누구나 힘들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보 미용사 기준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사람 머리를 자르는데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손이 막 떨릴 거 아니겠죠. 여기서 잘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잘못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손님을 머리를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서 쭉 잘랐어. 기장이 한 잘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덮어야죠.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가이드 할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살짝 덮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즉 어떻게 보이게 되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고객의 시야에 붙어놨으니까. 근데 아마 뒤에서부터 커트를 진행했던 분이라면 공감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 길이를 맞추기가 좀 어려우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댄디라는 머리를 자르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자기는 길을 반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미용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길을 반 정도 보여달라고 하네. 이 정도 기장을 커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커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길을 반 정도 보여달라고 했어.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후두부에서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뒤에를 자르고 측면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모든 커트가 다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넘어왔을 때 이미 시술자는 느끼고 있어요. 난 일단은 내가 잘랐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머리를 보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머리가 길어져 있거나 머리가 짧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느끼면서 진행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의심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길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갑자기 머리를 다 모이는 거죠. 네, 다시 처음부터 자를 수가 없으니까. 네, 샵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커트를 하게 되면 뭔가 길이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뭐 능숙하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측면 커트를 전달 드릴 겁니다. 측면. 네. 이 측면에서 커트를 할 때는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요. 내가 측면에서 뭔가 길이를 정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1번은 고객과 길이 선정이 가장 쉬우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했어요. 우리 실제 사람 머리 자르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기술적인 것보다 고객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 조금만 잘라주세요. 저 실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초반에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 잘랐어요. 갑자기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 아, 더 잘라주세요. 그렇죠. 아까 조금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는 기준이 그렇죠. 손님하고 다 틀린 거잖아요, 저희랑.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내가 자르고 나서 자, 이 정도 기장이면 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행. 자, 근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측면 커트를 하게 되면 우측을 자르고 예를 들어서 바로 좌측으로 넘어갈 거예요. 즉 가이드 없이 다시 넘어가서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짝짝이가 될 수도 있고 이 길이 선정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밸런스 맞추기가. 근데 이것 또한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요. 이 측면에서 커트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측면을 자르고 후드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모든 작업이 다 능숙하게 되었을 때 속도감이 가장 많이 붙는 파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준하는 이용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측면에서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베이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